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39번부터 42번까지 이생규장전 작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좀 잘 볼게요. 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제 물리적 경계로서의 담장을 말합니다.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담장 네모치고요. 그 주인공들이니까 남녀겠죠. 남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또 다른 담장의 존재. 그럼 담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사랑은 담장 외부에 위치하여 주변 인물, 선생님이 세모로 칠게요. 규범적 질서도 세모로 바꾸겠습니다. 옛말로 구현된 규범적 질서로부터 옹호받지 못한 취약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을 하나 그냥 심플하게 하나 그리고요. 담장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담장을 좀 다시 그릴게요. 담장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사랑은 외부에 위치합니다. 외부에. 사랑은 외부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담장이 물리적도 되고 규범적 질서도 됩니다. 그러면 밖 안에 규범적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 인물, 주인공 아닌 주변 인물, 그 다음에 옛말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의 제약 을 1차적으로 순응하지만 최 씨가 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막아선 담장의 내부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누가요? 최 씨가. 그러면 남자 주인공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요거를 잘 보시고 옛말입니다.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품을 보겠습니다. 작품을 좀 확대할게요. 이날 이생이 남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여자 주인공입니다. 최씨. 씨 나오면 여자예요. 씨 이렇게 나오면 여자입니다. 지금이랑 다르죠. 이생은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주, 여주.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6줄 이렇게 묶을게요. 5줄이네요. 옛 성인의 말씀에 라고 했으니까 옛말이죠. 자, 요걸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옛말이 되고 옛말은 바로 규범적 질서입니다. 규범적 질서는 안에 있었죠. 안에 있었습니다.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 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문안 인사도 규범적 질서입니다.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부모님께서는 주변 인물이죠.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릴 것이니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규범적 질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이나 당신과 함께 보냈다는 얘기는 사랑을 나눴다는 겁니다. 최 씨는 서운하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생은 담을 넘어 돌아가게 해두었답니다. 그럼 이 담을 넘었다면 밖에서 규범적 질서인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생은 그날부터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중부정이니까 둘 다 없앨게요. 매일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생의 아버지를 쌤이 세모를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모를 치는 이유는
규범적 질서, 즉 사랑의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질서, 아들인 이생에게 물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말 좀 깁니다. 이렇게 묶을게요. 묶어서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긴, 성인이라고 했으니까 좀 옛말이죠. 옛말. 옛말은 규범적 질서입니다. 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황혼역이 저녁이죠. 새벽에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러면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온 건 세모고요. 저녁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건 동그라미입니다. 즉 사랑입니다. 이 경박한 놈의 행실을 배워. 경박한 놈의 행실이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그럼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죠. 남의 집 규수가 처녀입니다.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내가 자식을 험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야. 그 남들이 주변 사람입니다. 만약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며 필시 내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가문도 세무가 되고요. 규범적 질서.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로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경남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말합니다. 대구, 울산, 부산 요쪽입니다. 포항, 마산. 종들을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네, 단호하죠. 이생은 이튿날 울주로 보내졌다. 울주가 울산입니다. 쌤이 고향이 울산 울주군에서 태어났거든요. 최 씨는 매일 저녁 화원에서, 화원은 꽃밭입니다. 꽃밭에서 이생을 기다렸다. 이생은 못 오죠. 울산까지 갔으니까.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못 오죠. 최 씨는 이생을 그리워하게 할 겁니다. 병에 걸렸나 보다 생각하여 향은 아마 종인 것 같습니다. 계집종을 시켜서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했다. 이웃집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다. 이도령은 이생이죠.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 되었다오. 최 씨는 이 말을 듣고 병이 나서, 이 병은 무슨 병이겠어요? 상사병이겠죠. 상사병, 우울증 걸리겠죠. 사랑의 병. 자리에 눕게 되었다. 몸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내신 준비하면 알아두세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것은 반측이라는 사자성을 씁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조차도 삼키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말도 두수가 없어지고 얼굴은 초췌해졌다. 최 씨의 부모가 이상하게 여겨 병의 증상을 물어봐도 최 씨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춰봤는데, 글에는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죠.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 편지, 꿈 중요하죠. 깜짝 놀라면서 들켰네요.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하고 딸에게 물었다. 이생이 누구냐? 일이 이렇게 되자 최 씨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겨우 나는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께 사실을 아뢰었다. 길게 얘기하네요.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우와. 길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 길러주신 은혜가 깊으니 감히 숨기질 못하겠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정리로서, 정리는 이제 정입니다. 정. 인간의 마음, 지극히 중요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매실이, 매와 열매죠, 떨어지는 것을 보고 혼기를 놓치지 말라고. 그러면 혼기는 혼인의 시기를 말하죠.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 시경의 주남편에서 노래하였고요. 이거는 옛말이죠. 그럼 옛말이면 이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게 규범적 질서라는 겁니다. 여자가 정도를 지키지 못하면 흉하다는 주역에서 경계했습니다. 다 옛말은 규범적 질서입니다. 저는 버들처럼 가녀린 몸으로
뽕나무 잎이 시들기 전에 시집가야 한다는 말을 유념치 못하고 길가 이슬에 옷을 적시어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덩굴이 다른 나무의 의지에서 살듯 벌써 쌤이 위당을 찾아봐도 사전에 안 나와요. 패스하겠습니다. 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이제 법을 어겼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죄가 이미 넘쳐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건 아니고 규범을 어긴 거라고 할게요. 저 신이 없는 도련님이 한번 가시도 쌤이 찾아봐도 안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 없는 도련님이 이제 이생이 되겠죠. 집안의 향을 훔친 뒤로 원망이 천갈래로 생겨났습니다.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적이 나날이 기복하고 큰 병이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가정이고요. 제 사랑을 이루게 해준다.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요. 경우의 수네요. 만약 한곡한 척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거의 이거 협박 아닙니까? 희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의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다. 그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노력하였다. 그리고는 중매예를 갖추어 이생의 집에 혼사 의사를 물었다. 밑줄 쫙 칠게요. 딸내미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뭉벌이었던지 물은 후 말하였다 하고 이생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럽지 않으니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장원급제는 수석 합격입니다. 과거에 1등으로 합격하는 것을 장원급제라고 해요.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하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 씨 부친에게 이 말을 전하니 최 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런 집 얘기를 전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 이생이죠.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서 머물러 있겠습니까? 서리법이고요.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결혼을 다시 한번 혼인을 제안을 하고 혼인을 요청했습니다. 자꾸 쪼르는 거죠. 딸내미 죽일까봐. 중매쟁이가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이생의 부친이 말하였다. 그리고 좀 6줄 이렇게죠.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이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은 번석한 집에서 어찌 한미한 선비를 한미한 선비가 이제 이생일 말하는 겁니다. 한미하다는 뜻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하다.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다. 거절하는 겁니다. 사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덕을 속인 것일 겁니다. 중매쟁이가 다시 최 씨 가문에 고하자 최 씨 부친이 말을 하였다. 납체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납체는 이제 원래는 신랑 집에서 결혼식 할 때요. 그래서 신부집으로 신부의 집에 혼인을 구하는 의례입니다.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매쟁이가 또 돌아가서 고하였다. 이씨 집안에서는 이 일이 이렇게 여기 이러자 마음을 돌렸네요. 이생을 불렀습니다. 울산에서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엄청 기뻐했겠죠. 야호. 자,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요. 그에 비해서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39번 문제.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생엔 집안에서 최 씨 혼인 의사를 묻자 엄청 기뻐하죠. 향하는 이생이 영남 떠났다는 사실을 최 씨한테 알리죠. 이생 부친은 자신의 가문에 비해 최 씨 가문이 한가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이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최 씨 가문이 아닙니다. 39번은 쉬웠습니다. 최 씨는 이생과의 만남을 부모님께 숨기다가 끝내 들켰잖아요. 글이. 결국 커밍아웃 했고요. 최 씨 부친은 최 씨의 청을 들어주게 중매쟁을 이시집에 보내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죠. 40번. 요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기억 볼게요. 기억. 밤마다 최 씨를 찾아갔대요. 이생이 최 씨와 만남이 반복되고 이생이 결국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개연성을 부여하죠. 개연성은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성질. 새벽에 돌아오니. 집에 돌아오는 시점 특징은 이생의 부친의 뜻과 다르게 공부는 안 하고 여자 만난다 이런 얘기죠. 디귿. 지금 당장 영남으로 꺼져 단호함을 함축하고 이생 최 씨가 새로운局面을 맞아 헤어지게 돼 있죠. 매일 저녁 이생을 기다립니다. 최 씨가 초췌지는 꼭 관련 없죠. 그다음에 최 씨의 심경의 변화는 그럼 딴 남자 만납니까? 4번이 틀렸죠. 그다음에 미음. 몇 달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다.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최 씨의 그리움이 깊어져서 상사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봅시다. 41번. 저 A, B인데요. A는 이생의 아버지가, B는 최 씨의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1번은 말이 안 되고요. 뭐 구체적 사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이거를 쌤이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생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통해서 자신의 의중을 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생의 앞날에 그럼 훗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리고 자신의 의중은 나는 싫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에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앞으로 연못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죠. 근데 이 쌤이 이 41번을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한 거는 이 3번 선지 때문입니다. 자, B는 서두를 걸 요청하는 거는 속히라는 말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가 틀렸어요.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구하고 싶다는데 지금 노 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을 주시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손해 같은 얘기는 틀렸고요. 긍정적 평판은 맞습니다. 평판? 뭐 맞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평판. 평판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방에 대한 신뢰. 상대가 최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생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신뢰를 드러낸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42번도 좀 까다로운데요. 자, 볼게요. 쌤이 아까 표 그렸잖아요. 요걸 좀 잘 알아두세요. 쌤 표를 좀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표를. 자,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말이죠. 옛말. 요걸 좀 유념해서 보세요. 쌤이 여기다가 빨간색 형광펜을 칠해 두겠습니다. 옛말은 규범적 질서입니다. 여러분. 규범적 질서는 바로 집안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옛 성인의 말씀 규범적 질서죠. 자식된 도리 규범적 질서죠. 밖에 나왔다가 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나왔다가 이생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돌아가겠다. 밖에서 안으로 원래 있던 대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랑을 하다가 안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최 씨와의 사랑이 이 동그라미가 규범적 질서에 옹호를 받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들의 행동이 경박한 놈의 행실.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남들은 여러분 그 주변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 인물이 세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생 부친이 규범적 질서를 대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규범적 질서를 구현된 인물이다. 맞고요. 3번. 다시는 돌아오지 마. 라고 했죠. 근데 이생은 깨갱하죠. 부친의 지시는 규범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병의 증상을 묻는 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최 씨의 모습이 있죠. 이것도 규범 질서입니다. 그러면 규범적 질서에 하는 사랑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최 씨가 남녀의 사랑을 인간의 정리로서 지극히 중요한 일을 규정한 홍계와 관련된 옛말을 언급했다. 옛말이 나왔잖아요. 옛말. 그러면 옛말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옛말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냐? 옛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는 정조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규범적 질서가 담장의 외부라고요. 담장의 외부는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러면 외부에서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사랑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 내부죠. 규범적 질서가 담장 내부에서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쌤 설명 잘 이해하셨죠? 아까 그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밖에 있고요. 규범적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가 되죠. 규범적 질서를 얘기해서. 담장에 이렇게 하면 돼. 규범적 질서가 구축한 담장의 외부에서 자신의 사랑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옛말을 언급한 거예요. 그죠? 그럼 앞에 거는 쌤 지우고 뒤에 유지할 수 없다가 됩니다. 없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최 씨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집에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둘의 사랑을 규범적 질서가 용인하는 질서 내부로 진입시키겠다. 그러면 담장을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보니까 이 문제 42번이 좀 다크 호스였습니다. 41번, 42번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은 선생님 설명 듣고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습관처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2 학생 여러분은 고3 때까지 선생님 강의 계속 들으실 거죠? 선생님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